예. 오늘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상황도 좀 안 좋았을 것 같고 차도 많이 막혔을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또 출발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입학 설명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향산고등학교에서 입학관리 부장을 하고 있는 김일중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지루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작은 1시 30분인데 그 사이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학교의 동아리 밴드 공연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마 악기를 보시고 좀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교에 밴드부도 여러 개가 있는데 9월과 10월 설명회에서 서로 다른 밴드 공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번 다 오시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밴드부 학생들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밴드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스윗 차일드 마이라는 곡이고 예쁘게 들어주세요. 약속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향산고등학교에서 입학관리 부장을 하고 있는 김일중입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막 준비하셔가지고 서울 경기에서 막 또 출발하신 분들은 운전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또 날씨도 막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고 아까는 또 비도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아이와 함께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우리 학교 국중학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산고등학교 교장 국중학입니다. 먼저 저희 상산고등학교를 찾아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이 멀고 또 부분 교통 사정이 답답했을 것이고 또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는 길은 좀 후텁지근한 날씨로 좀 힘드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더 좋은 친구들, 또 더 좋은 선생님들, 또 더 좋은 학교를 만나기 위해 상산고등학교에 오셨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사제관계, 즉 사랑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믿음과 존경으로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학풍 위에서 학생들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상산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
또 관심을 더 깊게 가시고 이어져서 더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과 상산고등학교의 인연이 더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저희 학교가 이렇게 방송에 소개됐던 그런 이제 뭐 영상들 조금 보셨는데요. 아까 그 영상과는 좀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학교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가득한 이곳 도전하는 상산 미래를 개척하는 상산 네,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교의 올해 대입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조금 언급이 됐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2024학년도 대입 결과입니다. 위에서부터 서울대학교 또 카이스트를 포함한 과학중점학교 그리고 포항공대의 순입니다. 서울대는 수시와 정시를 합해서 36명이고요. 41명의 과학중점 대학 합격자 중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이 15명 그리고 포스텍만 31명입니다. 의대 합격자가 많은 것은 이미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포스텍을 중심으로 과학중점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산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데요. 의학계열 진학 결과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명의 의대 합격자 중에서 재학생은 57명, 졸업생은 104명입니다. 특히 49명의 의대 수시 합격자 중에서 43명이 재학생입니다. 사실상 의대 수시는 재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졸업생은 단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학원가에서 상산고는 정시 중심이고 또 의대 합격자의 대부분은 졸업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던데 뭐 일부는 맞지만 재학생들이 수시에서 이렇게 상당한 선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좀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였죠. 카이스트 15명, 그 다음에 포스텍 31명의 학생들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카이스트와 포스텍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재학생들 합격자입니다.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산고 의대 합격자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냐? 대부분 지역이다. 뭐 수도권 대학은 많이 못 간다. 이렇게들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24학년도 의과대학 합격자 161명 중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보여드린 표입니다. 총 36명이고요. 비율로는 전체 의대 합격자 중에 22% 정도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전체 의대 합격자 중에 78%에 달하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산에서 의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다 지역이다라는 그런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상산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표의 내용들은 주요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를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 경기권의 주요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체 의대 합격자의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84명
정도 52%의 학생들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전주 소재 전국 단위 자사고로서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인해서 그 정원의 할당이 어디에 돼 있는지를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수시에서는 지역 교과 전형 위주로 늘어난 의대 정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기존에 학종을 썼다면 이 학생들이 교과로 이제 더 돌리게 되는 비율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 의대 종합 전형의 자리가 좀 더 비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상산을 비롯한 자사고들이 좀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즉 지역 종합 전형의 합격자가 저희로서는 더 늘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내 방송반 아나운서 재학생 2명의 학생을 무대로 불러서 재학생이 직접 경험한 또 체험한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좀 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학생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내 방송반 SBS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1학년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내 방송반 SBS 아나운서 이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5가지로 화면에 보이시는 목차 순서대로 저희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보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입학할 2025학년도 입학생들은 1학년 때 공학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철학, 인공지능 기초, 태권도 등의 수업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상상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기초 능력인 인공지능,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필수 과목 위주라면 2학년부터는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것이 상상고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신입생은 선택 과목이 더욱 늘어납니다. 가지고 계신 학교 안내 책자의 7쪽을 보시면 2학년 때부터 수학을 비롯해 과학과 사회 등의 탐구 과목에서 70여 개의 과목 중 최대 18개의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의 관심사와 흥미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 학교 교육과정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한 분은 3학년 전체에서 11명만이 선택한 사회문화를 수강했었는데요. 상산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사 초청 특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산고는 국내외 전문가 및 명사를 초청하며 1년에 7에서 8회 명사 특강을 합니다. 인성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1학년 전체와 2, 3학년 중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함께합니다. 명사님들에게 대학 전공 그리고 졸업 이후 인생과 삶 전체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 고등학교 생활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선배님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포항공대 총장님께서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학생들이 대학교 입시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포항공대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명사 특강에 초청되시는 분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분들에게 특강을 들을 수 있다는 점과
특강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외부의 다른 활동 없이도 진로와 관련된 학교 행사 참여의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 사진에 나오신 분들은 2023년과 2024년에 초청되신 명사분들인데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명예교수님, 김앤장 고문으로 계시는 오종남 서울대 명예교수님, 포스텍 총장이신 김성근 총장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김헌 교수님,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김명환 교수님, 카이스트에 계신 신진우 교수님입니다. 특히 5번 사진의 김명환 교수님은 작년까지 저희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4년간 재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 훌륭한 특강을 방과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저는 1학년 1학기에 통합과학 방과 후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우수한 강의 덕분에 1학기 때 통합과학을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특강에서 제공되었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좋은 문제들과 자료들 덕분에 1학기를 버텼다고 말할 정도로 저희 학교 방과 후 특강은 난이도 높은 문제들과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1학년들이 지난 1학기에 참여했던 방과 후 특강의 개설 현황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되어 1학년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했었습니다. 저는 방과 후 특강을 아직 수강해보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움도 많이 되고 성적도 올랐다는 친구들이 많아 저도 2학기 때는 방과 후 수업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토요일에도 방과 후 특강이 개설됩니다. 주말 아침부터 특강을 들으니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쉬운 주말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학 토요 특강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문제와 글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가 매우 좋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2학년에서 방과 후 학교 수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수강했던 강좌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를 골라달라는 문항에 81%의 학생들이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는데요. 62%의 학생들은 수업 자료가 좋았다고 응답했고 48%의 학생들은 선생님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32%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응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의 날 프로그램입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자사고인 만큼 졸업생들의 사회적 성취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졸업한 선배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의 날에는 이런 선배들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후배들을 위해 직접 학교를 찾아와 강의를 해주면서 선후배 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진로 탐색의 날에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재직 중이신 박 선배님의 의공학에 관련된 특강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특강 외에도 다른 선배님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친구들도 참석하여 새로운 관심 분야를 찾고 진로와 직업 선택에 대한 조언도 듣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태권도 교육입니다. 1학년 동안 주 1회 수업하는 태권도 교육은 상산고등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태권도 교육 중 명상 시간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계획하며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학년 말 국기원이 학교에서 특별히 승단 심사를 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1품 이상의 유단자가 되어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는 태권도 수업은 학생들의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아주기도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은 올림픽 태권도 은메달리스트이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양서, 과학축전, 사은음악회, 카일라이 등 소개하고 싶은 학교 프로그램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한 점이 아쉽습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상산고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산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참 우리 학생들로서 쉬운 게 아닌데, 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두 학생에게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학생이 이야기해준 입학관리부에서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 내용을 잠깐 띄워봤습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인스타그램에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재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생활, 그리고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아왔을 때 인터뷰까지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너가 다녀본 상산고는 어땠니? 라고 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올려드렸으니까요.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학교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지난 8월에 교육청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저희 학교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 일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가장 위쪽에 빨간 박스 위에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서류 제출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같은 기간에 진행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예정돼 있고요. 2단계 면접은 12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한 명의 지원자는 이틀의 면접 중에서 하루만 참여하게 됩니다. 이틀 1박 2일 면접이 아니고 하루만 참여하니까요. 추후에 전형별로 또 남녀 학생별로 면접 일자가 정해지면 그때 공지가 됩니다. 해서 매년 면접 일자가 조금씩 전형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12월 19일과 20일은 면접을 위해서 일단 비워두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 오후 5시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학교는 후기 모집이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집 정원은 전체 12학급, 그리고 남학생 8학급, 여학생 4학급으로 총 33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별 모집 인원입니다. 전년도 요강을 이미 한번 찾아보셨던 분들은 바뀐 요강에서 모집 인원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통합 영역을 기존에는 6% 정도 선발을 해왔는데요. 1기 자사고가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때 그때 당시에 자사고를 시작했던 학교들은 사회통합 의무 선발 20%를 적용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내년도 신입생들부터는 사회통합을 저희 학교도 20%를 선발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해서 모집 인원 자체가 사회통합에서 일단 많이 선발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일반 영역의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표 아래 빨간 글씨를 좀 보시겠습니다. 모집 정원 내 영역에서 지원자가 미달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달된 인원만큼 모집 정원 내 다른 영역에서 전형 총점 순위에 따라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요. 예를 들면 지역 인재에서 일부, 예를 들면 뭐 남학생에서 미달이 생겼다라고 하면 일반 영역의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바뀌는 사회통합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20명을 선발을 해왔던 영역인데 올해부터는 68명을 선발을 해서 총 48명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회균등을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남학생을 16명, 여학생을 9명 기회균등으로 선발합니다.
다자녀가 포함된 사회 다양성 영역이 또 있습니다. 이 사회 다양성 영역에서 23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통합에서 모집 정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미달 인원의 50%는 일반 영역으로 충원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제 생긴 규정이어서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대폭 늘어난 이 사회통합의 모집 인원은 미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미달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반 영역의 모집 인원이 저희가 공지해드린 190명보다는 늘어날 수 있다. 높은 확률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표를 좀 밑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학했던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사회통합을 20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사회통합 영역으로 지원한 학생은 42명이었습니다. 경쟁률은 합계 경쟁률은 2대1이 일단 넘었었죠. 만약에 올해도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통합의 지원자가 있다면 그러면 미달된 인원이 26명 정도 미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달된 인원의 절반인 13명을 일반 전형에서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모집하는 일반 영역 학교생활 우수자의 전체 모집 정원은 190이 아니라 200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반 영역의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지만 그래도 그게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약간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사회통합 영역 지원자와 합격자의 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사회다양성 영역의 경쟁이 조금 치열했던 바 있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아무래도 사회통합의 인원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처럼 경쟁이 치열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기 전까지는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예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역에서 지원 자격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체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의 영역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영역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되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영역으로 지원했다면 지역인재 영역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학생들이 지역인재 영역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학생이 일반 영역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중북으로 지역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약간 변화한 게 있는데 작년에는 지역인재 영역에서 재학 조건만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 신입생들부터 거주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입에서도 진짜 지역인재만 선발하겠다라는 게 대입의 지역인재 조건의 변화잖아요. 그게 고입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해서 지역인재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재학과 거주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화산중학교를 비롯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과 재학하는 학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화산중학교에는 이미 제가 출장을 가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기회균 등 영역에서 50% 이상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 건 사회 다양성 영역 중에서 다자녀 가정이 좀 해당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자녀가 넘어가면 다자녀 가정으로 고입에서는 세 자녀거든요. 근데 이것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보시면 소득 분위가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상위 20%는 사회 다양성 영역으로 지원하실 수가 없고 하위 80%에 해당이 되셔야만 다자녀인 경우에 사회 다양성 영역으로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1번부터 8번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8번 환경미화원 자녀가 없었는데 내년 신입생들부터 이 항목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이 사회통합 영역에 예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10월 달 정도에 사회통합으로 지원하는 분들을 학교로 초대를 해서 간단한 설명회를 해드리고 서류 심사를 먼저 자격 조건이 되시는지를 심사를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당일날 모여보시니까 생각보다 나하고 경쟁할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오셔서 확인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원할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애 떨어지겠다 해서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사전에 한번 모이시니까 오히려 구멍이 나버리는구나 라는 저희 판단에 전국의 어느 학교도 이 예비심사를 안 하거든요. 저희도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원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원 자격은 똑같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례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정원의 영역으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시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단계별 전형 방법입니다. 모든 영역의 전형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경쟁은 영역별로 따로따로 경쟁하되 전형을 치르는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과 출결 상황으로 1단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단계 합격자는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요. 1단계 합격자는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최종 합격자는 1단계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영역은 다르더라도 전형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전형 요소별 배점입니다. 1단계 교과 성적 점수는 3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고요. 학교별로 환산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입학 홈페이지, 저희 학교 홈페이지 입학 공지를 보시면 성적 산출식을 엑셀로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의 성적을 2학년 1학기부터 3개 학기의 성적을 직접 입력해 보시면 상산고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이 몇 점이다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거를 전년도 입결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전년도 입결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점수는 보시는 것처럼 창의융합 면접이 60점, 인성독서 면접이 40점으로 100점의 점수가 면접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합격자들이 변별되는 건 교과 성적도 있지만 면접에서 꽤나 큰 변별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과 성적의 학기별 배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영향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내년부터 1학년 2학기 성적 혹은 학교에 따라서 1학년 1학기 성적이 벌써 있거든요. 자, 이 학생들의 성적을 반영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학년 성적은 반영 안 합니다. 3학년 2학기 성적도 저희가 전형을 치르는 시점보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3학년 2학기 성적의 산출 기준 일자가 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싶지만 산출이 안 끝나서 반영할 성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하나고나 다른 일부 학교들은 3학년 2학기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고민 중이신 학교, 물론 상상고에 꼭 지원하셔야겠지만 고민 중이신 학교의 요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학기별로는 이렇게 반영 비율이 2대, 3대, 5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학과 국어, 영어, 과학과 사회는 또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수학의 정석을 쓰신 홍성대 박사님이 설립하신 학교잖아요. 뭐 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입시에서 또 학문을 접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희 학교에 반영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부분은 과학과 사회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과학에 더 강점이 있는 아이다, 사회는 보니까 C나 D가 있다, 그래서 과학을 고르게 되면 반영하는 3개 학기는 전부 과학으로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사회를 골랐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3개 학기 모두 사회를 반영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학기에 사회 과목이 없으면 사회 대신에 역사와 도덕 순으로 반영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 점수는 교과 성적 점수 300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반영하는 출석 기준일은 올해 11월 29일까지입니다. 1, 2, 3학년 중학교의 재학 기간 중에서 올해 11월 29일까지만 적용하고요. 미인정 결석 1일부터 바로 감점 대상이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인정 결석만 감점하고요. 질병이나 기타로 인한 감점은 없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표를 보시면 출석 일수, 미인정 결석에 따라서 감점이 몇 점인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입학한 1학년들 중에서, 그러니까 합격자죠, 미인정 결석 점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감점이 있었던 학생은 9명이 있었습니다. 제법 있었죠.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가장 큰 감점이 있었던 학생은 2점 감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교과 성적이나 아니면 면접으로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으로 미인정 결석 감점이 있었던 학생도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합격 커트라인을 말씀드리겠지만 1점이면 굉장히 큽니다. 네, 단 하루라도 미인정 결석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1단계 동점자 변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 요강에 명시가 돼 있고, 저희가 반영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아닌 교과들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학실로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5년 이상 1단계 동점자를 변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신경을 써야 할 어떤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전체 모집 인원의 영역을 구분 없이 전체 경쟁률이 2대1을 넘어가게 되면 1단계 탈락자를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만 동점자 변별을 한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저희가 반영하는 교과 이외의 내용에서도 성적을 보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작년에 전체 경쟁률은 2.22대 1이었습니다. 해서 특정 영역의 경쟁률과 전체 경쟁률은 또 이게 다르거든요.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정원의 2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에만 1단계 탈락자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역인재 남학생의 경우에 이 영역의 이 남학생들은 경쟁률이 2대1을 넘지 않았지만 전체 경쟁률이 2대1을 넘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 탈락자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인재 남학생들 중에서도 1단계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우리 아이가 지역인재 남학생으로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2대1이 안 넘었다. 그러면 무조건 면접 간다. 이게 아니라 전체 경쟁률을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습 경험 그리고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의 본인의 노력과 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1,500자 분량으로 기재하는 1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을 작성하는 부분 두 번째 항목이 또 있습니다. 해서 크게 보면 2개로 나눠져 있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책 3권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책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기재가 안 된 책을 써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이 생기부의 독서에 기재된 책이어도 됩니다. 되고요. 3권의 책을 학생이 고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면접관이 거의 무조건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강조해 놓은 책이니까요. 근데 그거는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 3권의 책은 달달 외워올 것이다. 저희도 예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독서 질문들이 생활기록부의 독서에 기재된 책 중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부터는 PDF로 저장한 생활기록부도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PDF 파일의 제출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UA 어플라이에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파일만 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작년까지와 동일하게 종이로 출력한 생활기록부 역시 우편이나 방문으로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올해는 PDF가 추가됐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PDF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담임쌤께서 파일로 나이스에서 저장을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해서 원서 접수를 3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담임쌤께 좀 부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쌤께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혹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는 수상 경력 그리고 교과 성적에서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 이런 것들은 자사고 입시용으로 출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저희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 해당 과목의 A, B, C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1단계 교과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지만 11월 29일 기준으로 그 후에 출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9일까지 기재된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은 면접관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해서 3학년 2학기는 성적 반영이 안 되니까 아이들 생각에는 3학년 2학기는 좀 편하게 다녀도 되겠다. 뭐 출석도 조금 소홀히 하고 뭐 공부도 좀 소홀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생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면 일단 저희가 다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때 그 제출하는 서류가 곧 면접관 책상에 올라갔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주의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좀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3학년의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랑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행동 특성은 보통 학년 말에 쓰시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세특을 미리 기재하시는 이제 3학년 쌤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못 본다. 3학년 거는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입학 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면접은 창의융합 면접과 인성독서 면접으로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면접에서는 서류의 사실 여부를 좀 파악하고 있고요.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교과 지식을 묻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좀 확장적인 사고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경우에는 독서의 양과 질이 충분한가를 확인하고 있고요. 너무 과장된 기록은 아닌가. 이거는 중학교 3학년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인다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에 오히려 더 질문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아이가 면접 때 돋보여야지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책을 권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독서의 경우에는 또 인성 관련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해서 그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어떤 활동을 우리 아이가 했는지 그 중에서 뭘 강조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자 전체의 공통 문항이 있고 학생 개개인마다 제출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별 문항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전체 학생이 모두가 받는 공통 문항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받는 개별 문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면접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왼쪽 1번부터 창의융합 면접 준비실에서 아이들이 20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받게 됩니다. 메모도 가능하고요. 풀이 과정이나 답을 좀 적어보고 그걸 보면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면접실에서 10분씩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 면접이 끝나면 아래층으로 이동해서 인성독서 면접 준비실에서 10분의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게 끝나면 인성독서 면접실로 이동해서 10분의 인성독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면접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작년 기출입니다. 작년 상상고 창의융합 면접 공통문항이고요. 제시문은 이랬고요. 발문은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앞에 나왔던 학교 주변의 지도와 적용해서 도로명 주소의 어떤 표기 방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문제를 물어봤었고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독서 공통문항도 보여드릴게요. 네, 작년 인성독서 공통문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문항에서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제시문의 수는 2개일 수도 있고 해마다 다릅니다. 3개일 때도 있었습니다.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인성독서는 아까 준비 시간이 10분이었잖아요. 10분 안에 이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디자인에 관한 2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발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제시문에서 언급하는 디자인에 관한 어떤 입장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학생이 빠르게 읽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독해력도 중요하겠고요. 사고력도 중요할 것이고 평소에 읽었던 책하고 연결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독서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슬라이드는 넘겼는데 면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면접에서 답을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답은 아니더라도
답과 비슷한 내용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임하는 태도 역시도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가면 어머님들께서 꼭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이는 평소에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면접 때는 말을 제대로 하긴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 얼만큼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거든요. 최대한 답을 더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회가 끝나면요, 오늘은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시기보다 교정의 재학생들이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봤던 학생들, 또 우리 학교 입학을 준비했던 지금 상산고 재학생들한테 오신 김에 질의응답을 하시고요. 저에게 궁금하신 점들은 다음 주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서류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 정보란을 꼭 살펴주시고요. 필요한 제출 서류가 영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해서 우리 학생들은 꼼꼼하게 챙기기가 어려우니까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꼭 제출 서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출력물을 혹은 증빙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서 접수가 끝나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PDF 파일, 작년까지는 없었지만 내년 신입생들부터 생활기록부 PDF를 제출한다. UA 어플라이에 파일 업로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학교 담임쌤과 함께 원서 접수하는 게 좀 편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요. 추후에 전형 요강 다시 한번 꼭 원서 접수하실 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질의응답을 좀 갖고자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면 해마다 입학설명회 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거의 똑같아요. 해서 미리 정리했습니다. 굳이 손드시는 귀찮음을 그냥 없앴어요. 예, 그냥 보실게요. 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B가 몇 개까지 혹시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 학교도 물론 굉장히 치열하고 입결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학과 사회에서 2학년 1학기에 B가 있으면 0.48점의 감점이었고요. 수학에서 3학년 1학기에 B가 있으면 2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대충 이거 0.5라고 하면 4배의 감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B지만 어느 학기에 어떤 과목에서 B가 있느냐에 따라서 감점 폭이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전화로 저희 아이가 B가 몇 개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게 정확한 어떤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엑셀 활용하셔서 계산식에 넣어보시고 몇 점인지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입결하고 비교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입결을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외우시면 됩니다. 네, 찍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원할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일반인지 지역인지 뭐 사회통합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예, 아니면 메모하셔도 됩니다. 네, 찍지만 말아주시길 바란다. 학원에서 오신 분들이 뒤에서 삼각대를 막 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켜가지고 싹 엎으셨어요. 핸드폰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2층에서 저희 장비로 이미 찍고 있다. 유튜브에 올해는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아니면 제가 요렇게 갈게요. 찍으시면 제 얼굴 나오게.
해서 올리시면 제가 초상권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남자, 그다음에 여학생, 지역 남학생 여학생, 전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300점 기준 최저점입니다. 이 점수 이상의 학생들이 작년에 해당 영역에서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찍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찍지 마십시오. 자, 외우시고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형 모집 요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일반 영역에서. 그러면 이 점수가 내년 신입생들은 많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해서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아이는 299점이니까 일반 남학생인데 299점이니까 무조건 합격이겠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더 경쟁은 치열해질 거고 입결은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아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다 외우셨을 거고요. 1차에서 이걸 다 적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찍은 거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 지원하시는 게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전형별로, 영역별로 내신 만점 비율과 만점이 아닌 비율을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건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굳이 막 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영역별로 일반 영역에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이 만점이 아닌데도 30%의 남학생들은 일반으로 합격을 했었다. 여학생들은 내신 만점이 아닌 애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말하고도 좀 민망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2단계 면접의 영향력이 제법 크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요거였어요. 기숙사 방이 몇 명이서 쓰고 화장실은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학교 기숙사는 의무 입사는 아닙니다. 의무 입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원하면 입사가 가능하고 원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는 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에 방을 얻어가지고 비기숙사생으로 분류돼서 그냥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재학생의 93%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경기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은 들어올 때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여학생들은 4인실로 바뀝니다. 자, 큰 차이가 있고요. 남학생들은 편하게 들어왔으니 생활은 힘들게 해라 해서 졸업할 때까지 5인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 아들이 커서 혼자만 엄마 아빠하고 살았는데 5인실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5명이서 방을 씁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입학하면 한 달 안에 아이들이 방마다 우리 방의 규칙을 아이들끼리 정해요. 그거를 방 문에 붙여놔요. 그래서 혼자서 커왔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집단 생활에 적응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텍 합격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포스텍하고 저희 학교하고 학교의 특성이나 어떤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빡빡한 경쟁 학교라는 게 되게 비슷합니다. 적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포스텍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해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뽑아볼까? 올해는 좀 더 뽑아볼까? 하다가 31명까지 온 겁니다. 네, 일반 학교에서 한 명도 가기 힘든 학교를 30명 넘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원천이 기숙사에서도 아마 좀 있었을 것 같다. 저희가 갈등 관리의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담임쌤들이 또 잘 써주십니다. 학종에서 아마 위력을 좀 발휘했을 것 같고요. 호실 내부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화장실이 남학생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여학생들은 있어요. 아까 요 다음 슬라이드, 요게 실제 여학생들 기숙사를 최근에 촬영한 거고요. 오늘 퇴장하시면 남학생 기숙사는 오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내용들은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다음 주에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탁, 요거 학생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업체가 수거해서 방 문 앞으로 배달해 줍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손 들고 질문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교육비와 기숙사비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합한 게 이제 교육비인데요. 교육비는 한 달 기준으로 70만 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840만 원 정도고요. 기숙사 비용은 한 달 기준 23만 4천 원. 이고 그 다음에 식비는 따로 나옵니다. 식비는 한 끼에 5,200원이고요. 또 우리 저희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하루 3끼를 다 학교에서 먹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65일을 다 학교에서 먹었다. 뭐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1년에 560만 원 정도의 식비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야, 그러면 교육비와 기숙사비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역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면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학원은 학원대로 또 많이 갈 겁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원보다는 물론 학원도 가지만 저희 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금액이 좀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비가. 자,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성격입니다. 우리 아이가 상상고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십니다. 자, 저희 상상고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줄 알고 엄마나 선생님이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내 하루하루를 혹은 한 달을 계획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고에 비해서는 자사고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도 꿋꿋하게 자기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친구와 너무 경쟁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학생들이 잘 해나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단단한 아이로 키워주시면 상상고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긴 한데 네 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설명 조금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게 전국 자사고가 수시 위주도 있고 수시 정시도 있고 근데 상사는 사실 정시에 강하다 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현 중3 학생들이 입학할 때 서울대에서는 뭐 정시를 줄이겠다, 내신 반영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수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상산에서 어떤 뭐 대책 같은 게 있어서 뭐 마음 놓고 애들 맡겨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내신 등급제가 바뀝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요.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자사고 학생들의 경쟁이 과거 9등급제에 비해서는 좀 더 치열함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의 1등급 경쟁은 훨씬 완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상상고를 비롯한 자사고 학생들의 수시에서 학종에서의 내신 부담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사정관 입장에서 학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거의 9등급제에서 일반고 1등급인 학생과 자사고에서 1등급인 학생에 대한 어떤 비교 평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동일한 1등급이라고 했을 때 자사고 1등급에 대한 선호는 당연히 더 커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고에는 기존 9등급제에서도 1등급 극초반이 아니면 학종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고에 진학했을 때 정말로 1등급이 아니면 2등급 극초반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수시에서 학종이나 교과 전형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등급 비율이 10% 가까이 늘어난 5등급제에서는 자사고 학생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시에서의 내신 불리함이 좀 많이 상쇄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또 해석을 해서 오히려 일반고가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약간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실제로 입시를 한번 치러야 정확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자사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해진 답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신 등급제가 그렇게 5등급으로 뭉개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뭉개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능이든 학종이든 내신의 어떤 변별력과 내신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이나 수능의 어떤 중요도가 당연히 더 올라갈 걸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에서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작년에 치렀던 우리 입시에서도 내신의 어떤 영향력이 막 어마무시했던 건 아닙니다. 정시는 어쨌든 수능입니다. 그거는 일단 크게 변함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우리 재학생들이 이 동선을 따라서 오늘 오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상상고에 입학했니? 입학해 보니까 학생이 느끼는 상상고의 장점은 뭐니? 수업은 어떠니? 이런 내용들을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3시 반 타임에 오신 분들의 주차를 위해서 빠른 출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차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작년 설명회 때 다 끝나고 보니까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어디다 놓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꼭 입학 후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